네, 반갑습니다. 자, 분자의 운동 부분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움직이는 분자. 여기 제일 먼저 주제가 그 테마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분자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자, 뭐다? 물질 이루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입자가 저희 뭐라고 배웠죠? 분자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시선 따라오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 물질을 구성한,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물질,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질이라고 한다. 자, 이 물질을 좀 더 쪼개어 봤더니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최소 단위의 입자가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자, 더 나가게 되면 뭐 원자 이렇게 쭉쭉 나오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분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점을 둘 겁니다. 이 분자들이 뭐 하더라? 움직이더라는 거죠.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에서도 분자들은 뭐 한다?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움직인다라는 거. 그 다음 액체에서도 움직이고요. 기체에서도 뭐 한다?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자의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자, 제일 먼저 분자의 운동. 물질 이루고 있는 분자가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특히 고체 같은 거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딱 물체는 보기에 정지되어 있죠.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물질, 즉 분자는 어떻다? 끊임없이 뭐한다? 움직이고 있더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뒤에 바로 볼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고체부터 볼게요. 고체. 서로 어떻다?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빽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다? 서로 강한 인력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손에 손잡고 제자리에서 뭐한다? 바이브레이션, 즉 제자리에서 뭐하다? 징징징징징징징 진동을 하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즉 움직인다 소리고요. 그 다음 액체 나와 있습니다. 자, 액체 뭡니까? 분자가 고체보다 좀 더 자유롭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어서 어느 일정한 공간, 일정한 부피 안에서 서로 어떤 자리를 바꿔가는 정도의 비교적 편안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체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밑줄 보세요. 매우 불규칙, 밑줄찍. 그들의 배열 자체가 어떻다?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다? 굉장히 멀리 자리 바꿈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아주 잘 움직이는 게 바로 뭐다? 고체보단 액체, 액체보단 기체 순으로 분자 운동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보시면 분자의 운동 속도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여러분? 분자 운동 속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고체는 그 고체를 구성하는 구성 입자들 간의 관계에 굉장히 빽빽빽 조밀합니다. 인력이 보통이 아니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거든요, 따로따로 분자 운동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고체보다는 액체, 분자 사이 간격이 비교적 어떻다? 제가 조금 느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여요. 운동 속도도 고체보다는 훨씬 더 액체의 경우에 분자 운동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 액체보다 누구가 더 자유롭다? 기체는요, 기체를 구성하는 똑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물질의 상태가 액체보다 기체일 때는요, 그들의 기체일 때 어떻다? 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즉 운동도 자유롭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더라. 고체보다는 액체보다 기체의 경우가 속도, 운동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온도는 어떻다? 똑같은 조건에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액체. 자, 50도씨의 물과 90도씨라고 가정할게요. 190도씨의 물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물이지만, 똑같은 액체 상태이지만, 온도가 누가 높으면 90도로 얘가 더 높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게 되면 여기서 더 어떻다? 네, 물 구성하고 있는 H2O 분자들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 속도가 어떠하다? 빠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량. 분자가 어떨수록 가벼울수록
어떻다? 분자 운동이 굉장히 어떠하다? 활발합니다. 당연하죠. 보세요. 무거운 분자는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벼운 건 어때요?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 봅시다. 상태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일 때 분자 운동이 빠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똑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물물, 액체 상태라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더 일어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분자 운동 속도가 또 증가하는 거고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경우에 분자 운동이 잘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자 운동 속도가 빠르다, 활발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건요. 고체에서 보니까 분자가 움직이는 게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더라. 좀 더 분자가 움직이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바로 뭐다? 증발과 확산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증발과 확산은 분자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1번 증발. 액체 표면의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합니다. 자, 증발. 그래서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분명히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빨래를 널어놨습니다. 빨래줄에 빨래를 널어놨습니다. 빨래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빨래입니다. 근데 자, 빨래줄에다 걸어놨더니 바람이 몇 번 살랑살랑 불고 햇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주고 나니까 여기 있던 물방울이 어느샌가 싹 다 사라졌어. 어디 갔을까요? 그렇다고 물이 끓을 만큼의 주변 온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뭐다? 우리 이때 증발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다? 옷분자 사이에 들어있던 액체가 옷분자 사이에 들어있던 뭐가요? 액체가 뭐 한다고 여러분? 옷분자 사이에 있던 액체의 물방울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띠리릭 띠릭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수증기로 날아갔습니다. 수증기로 뭐로? 기체로 날아갔다. 자, 상태 변화 뭡니까? 우리 배웠죠? 뭐라고? 기화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굳이 물이 끓는 점의 온도에 도달하지 않아도 주변의 조건, 어떤 조건 여러분? 바람이 어떨수록, 기왕이면 바람이 많이 불수록, 자, 펜이 안 나오네요. 바람이 많이 불수록,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떻다? 건조할수록, 습도가 어때요? 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조할수록. 또 뭐 있을까요? 바람이 많이 불수록, 건조할수록. 그 다음 온도는 아주 추운 것보다는 온도도 어떻다? 기왕이면 뜨겁진 않더라도 온도가 기왕이면 높을수록 좋겠더라. 그 다음 바람과 만나는 표면적이 그 온도와 만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만나는 표면적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어떻다고요? 증발이 잘 일어나더라. 기화 현상이 잘 일어나더라. 아시겠지요? 바로 이게 뭐다? 대표적으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라는 유력한 뭐다?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적어볼까요? 증발. 스스로 움직이는 유력한 증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저 시선 따라오세요. 또, 이건 어떨까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물을 가열합니다. 그랬더니, 자, 물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가열했더니, 와우, 여기서 물분자가 기체로 기화돼서 막 날아갑니다. 으아! 날아갑니다. 저 안에 날아갑니다. 100도씨 이르니까 막 날아갑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 물분자가 스스로 운동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No. 안 됩니다. 왜요? 자,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끓음. 이때는요, 절대로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운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들 간의 뭐다? 인력을 이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인력인데 이거는 뭐냐면 강제로 물분자가 자기들끼리 결합을 딱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느슨하게도 어쨌든 결합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열을 가열해요. 열을 가열해서 뜨겁게 100도씨까지 이르를 때 되니까 그때 마지못해서 끊어져서 기화되는 게 바로 뭐다? 끓음. 얘는 스스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경우는 뭡니까? 이런 조건만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액체가 자연스럽게 기화되는 이 경우는 뭡니까?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경우 증발 예가 되겠습니다.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자, 13페이지 들어오세요. 증발이 일어나는 현상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두 번째는요, 액체 표면적이 넓을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바람이 어떻다? 기왕이면 많이 불면 좋겠어요. 세게 불수록. 그 다음 건조할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기화가 잘 일어나더라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자, 확산 역시 뭐냐? 자, 볼게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나 기체, 진공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확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액체 속으로 삐집고 확산되느냐, 혹은 기체 상태의 어떤 입자가 이렇게 해집고 나가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입자가 액체 사이사이를 삐집고 나갈 때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아니면 기체, 입자 간의 간격이 넓게, 입자 간의 간격이 이렇게 넓게 위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자가 확산되는 거랑 누가 더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기체 속을 들어갈 때. 그죠? 자, 그거 할 건데요. 자, 확산 보겠습니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나 기체, 때로는 진공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땡그람 1번. 액체 속에서의 확산 보도록 할게요. 자, 잉크 확산, 식초 확산, 황산구리 결정 확산. 결국 뭡니까? 어떤 입자가 확산합니다. 어떤 입자가 액체 속을, 예를 들면 물 분자 사이로 잉크방울이, 잉크 입자가 삐집고, 잉크 입자가 삐집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 맞습니까? 이게 바로 확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몇 시간 지나면, 혹은 몇 분 지나면, 수십 분 지나게 되면 전체가 다 뭡니까? 설탕으로 된다거나, 전체가 황산구리 수용액이 된다거나, 푸르게 바뀐다거나, 그죠? 잉크 색깔에 의해서 전체가 잉크 색깔로 확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다 확산. 자, 그 다음 교재 보시면요. 기체 속에서의 확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뭐 어때요? 꽃향기 혹은 향수 이런 것들이 어떻다? 공기 속으로 이렇게 쫙 퍼져 나갑니다. 맞습니까? 이런 거 역시 뭐다? 기체 속에서의 확산,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어떤 향수 입자가 기체 공간을 이렇게 삐집고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퍼져 나갑니다. 자, 역시 뭐다? 확산 경우 되겠죠?